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확실히 드러났다 이야기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정민용에게 대장동 개발 공로로 100억 약정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야, 100억. 자, 그렇다면 이 정민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걸 텐데, 언론에서는 정민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얼굴이 너무 빨갛다,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술 마신 거 아니고요. 원래 좀 얼굴이 붉은 편인데 조명 때문에 또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얼굴이 더 빨개졌었던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좀 어릴 때부터 좀 빨간기가 좀 있어요. 어제 영상 댓글에 스카이앤 HD님께서 저한테 부탁이자 당부, 약간 조언 이런 걸 해주셨는데, 노딱이 붙는 것은 용어나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이톤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약간 화가 많다는 거죠. 조금 톤 다운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어제 방송 톤이 아주 적당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긴 제 와이프도 저한테 요즘 영상이 화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언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화가 자꾸 올라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정민용이라는 인물에게 100억을 약속했다라는 뉴스. 자, 그렇다면 정민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일 텐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민용이라는 이름만 나오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디테일한 설명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정민용은 박영수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민용에게 10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건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장동 사업의 핵심 멤버는 박영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박영수와 정민용의 관계는 쏙 빼버리고 그냥 정민용 100억,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도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해준다면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대장동 핵심들 박영수 로펌 사무실서 사업 설계, 정영학, 정민용 공모 지침서 논의, 박영수는 정민용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영수 로펌의 변호사, 천화동인 6호 대표로 박영수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이런 기사가 작년 11월 11일자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조금 볼게요.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였던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출신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초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로 있던 A로펌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남을 갖고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내용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박영수가 이 대장동 사업에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자, 조선일보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2015년 1월, 2월 서울 서초구의 A로펌에서 수차례 만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으로 제한하도록 설계한 대장동 사업의 공모 지침서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당시 7개 요구사안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고, 그 휘하에 전략사업팀장인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 지침서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개발사업본부 직원들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 변호사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뜻에 따라 이를 묵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도 전에 그 내용에 맞춰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둘 수 있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A로펌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천화동인 6호 대표인 조모 변호사가 같은 A로펌 소속이었다는 점 등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화천대유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에 설립됐고 같은 달 박영수 전 특검은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는 화천대유 상임고문에 임명됐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채용됐다.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 대표 이모 씨는 화천대유 측이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독차지했고 김만배 씨와 100억 원대 돈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작년 11월에 조선일보가 쓴 기사라는 겁니다. 니들은 다 알고 있었구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은 조선일보에 사실이 아니며 정민용 변호사는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이 대장동 사건이 대충 윤곽 잡히시나요? 정영학, 남욱, 김만배 이들은 행동대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박영수가 있었고요. 박영수와 윤석열은 깐부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민용은 박영수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정민용이라는 변호사는요, 남욱의 권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 원서를 냅니다. 그리고는 대장동 사업에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하게 만드는 거죠. 미리 스파이를 심는 작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영학,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의 하수인이었다면 이런 짓을 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답이 딱 나와버린 거죠. 이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성남도공에 정민용 변호사를 심어놓고 유동규를 포섭을 하고 그렇게 이재명 시장의 눈을 피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래도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입니까? 자, 이 녹취록에서 나온 이야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김만배가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동규와 정영학을 만납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논의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놓은 거예요. 민용이도 100억.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유동규가 민용이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고요. 김만배는 그건 우기가 정리하기로 한 거야. 이러면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100억을 지급하는 것은 남욱 변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졌죠. 누가 더 주도적으로 얼마나 많이 해 먹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건 있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지를 않죠. 그냥 정민용 100억.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민용이 누구지? 이재명 사람인가? 혼란을 주는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민용은 박영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남도공에 스파이까지 심어놓고 유동규를 포섭해서 꼼꼼하게 자신들이 이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전히 흐릿했던 대장동의 실체, 이 비리의 원흉들, 이게 명확해진 거죠. 이들 중에 두목이 누구냐, 설계자는 누구냐, 몸통은 누구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언론이 좀 더 명쾌하게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아주 그냥 어퍼컷을 날리면서 막 응원 단장인 줄 알았어. 역동적이야. 역대 대선 후보 중에 그런 제스처를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덩치도 크니까 힘이 있어. 이 포즈로 이재명 한번 하면 와 엄청 좋을 것 같던데. 멋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통합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이분들이 아직까지 마음을 다 주지 못하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에게도 요만큼 열려있는 강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거 당일에 윤석열 후보를 찍지는 못해요. 하지만 보수 유권자들에게도 민주당 색채가 강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 여지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꽤나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런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합니다. 선거 일정이 바빠서 토론을 못한다는 후보가 있다. 이런 데서는 처음이죠. 토론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후보가 그냥 어퍼컷을 날립니다. 으아 가자! 재밌어요. 이 기간은 정말 몸살려야 됩니다. 선거 캠프에서도 작은 실수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꼼꼼하게 실수 없이 그렇게 선거운동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